모빌리티 TV예요.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영장 나왔다. 초유 사태.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한 그거네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박수를 친 이유가 그 Y기업 장회장이 이 사람은 뭐 이 재판의 귀재예요. 재판의 귀재. 변호사들 다 사가지고 뭐든지 재판을 걸어서 경쟁 뭐 서로 그 회사를 같이 합작을 해서 투자한 자기 회사 합작해서 투자한 사람한테도 소송을 걸고 소송이 지금 우리 집이 46년째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으로 친정 부모 유산으로 그 산 집을 46년째 갖고 있는데 이 Y기업 장회장이 이쪽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단독주택 사람들한테 집 팔지 않으면은 이 함정을 파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뭐 46년 동안에 10년 가까이는 아침에 새를 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되고 우리는 삼면 도로에 끼는 삼면이 도로에 있는 코너집이니까 대문이 각자 있으니까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주니까 주변의 집보다는 집장사 집이 아니고 평생 살라고 지었던 집이라 내놓으면 그냥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는 그 동네에서 집이 제일 잘 나가는 집이었어요. 근데 Y기업 장회장이 방배동 부동산들을 모두 매수해가지고 36년 동안 단 한 건도 임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세입자하고 짜고는 세입자한테는 시세의 절반값으로 임대를 주고 사는 동안까지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내가 지방에 기촌한 이유로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살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데까지 살면서 그동안에 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시세의 절반값으로 주고 그 대신에 자기가 이제 만기가 되든지 자기가 이사 갈 마음이 생기면은 새로운 세입자로 자기 전세를 빼간다 그런 특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 6억짜리 집을 1억에 8년을 갖다가 동결시켜 놨는데 뒤에서 지금까지 모든 36년 동안 Y기업한테 매수당한 세입자들은 새벽 1시에 재건축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받고 우리 세입자가 셋이서 나오다 나한테다가 내 차가 들어오다가 들켰는데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래더라고요. 우리 가족 나는 저 사람들이 우리 세입자를 매수해서 달달이 돈을 주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나 다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우리 가족하고 차 타고 이제 들어오다가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 셋이서 돈 봉투 들고 나오는 걸 본 거죠. 근데 이 Y기업이 세입자들한테 그 전에 46년 동안에 10년 동안은 그 동네에서 어쩌면 그래 그 집 세입자들은 예의 바르고 그렇게 좋은 사람만 들어왔느냐고 나보고 인덕이 많다고 다 부러워했는데 우리 세입자들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집의 집주인한테도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요. 뭐 아침에 보든지 저녁에 보든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대문이 이제 세 개가 코너집이다 보니까 삼면이 도로에 면해 있으니까 집주인 볼 날이 별로 없죠. 다 각자 개인 1년이면은 별로 만날 일이 없어요. 세입자들도. 그리고 나는 이제 외출하려면 차 타고 들어서 차 타고 나갔다 차 타고 들어오니까 세입자 만날 일이 없죠. 뭐 동네 사람이든 뭐든 별로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Y기업이 전부 세입자를 갖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변호사 해주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려면 방해를 치고 방배 부동산은 36년 동안 단 한 건도 아침에 나가면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던 집이 36년 동안 Y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단 한 건도 임대 계약을 안 하니까 전봇대에다 광고지를 붙이면은 전봇대에 광고지를 뜯어가지고 우리 지하 세입자가 왜 이렇게 광고지를 내놓고 전화를 안 받습니까? 나는 어제 당신이 붙여놓은 거 이거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 계약하자고 가자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새로 개설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로 내가 아는 사람 전화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내 전화를 끊어버려서 내가 아는 목사님 전화를 내 광고지 전봇대에다 붙이는 광고지에다 붙였더니
그 목사님한테는 11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의 전화가. 근데 내 것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방배동 부동산만 매수해서 임대를 못 얻게 방해친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게 만들고 시세의 절반값에 주면서 사는 날까지는 임대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그 특약으로 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고 자기는 그 세를 빼간다라는 특약을 걸어놨는데 8년 동안을 6억짜리를 1억에 살면서 8년 동안을 갖다가 동결을 한 것을 전부 특혜를 누리고 Y기업한테 돈을 받아먹고는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건데 특약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는 보증금 1억 받겠다는데 나는 이 특약을 시세의 절반값에 8년을 갖다가 임대를 동결해 준 것으로 2억 정도를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 올리는 값을 올리지 않고 또 그 절반값에 대한 뭐 이자 막 이런 것들 다 계산하니까 2억 정도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실은 보증금 1억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빼나갈 수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 계약을 하려니까 천장에다가 난데없이 천장에다가 파이프를 이 천장에는 파이프가 올라갈 일이 없죠. 수도 2층 천장에 누가 파이프가 올라갑니까? 거기다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2, 3일 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소송 중에 설치를 해서 46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모든 뭐 수도관이나 뭐 혈관을 내가 동파이프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40년 50년 된 파이프가 아니고 요새 새로 나온 신형으로 하얀 실을 감아가지고 새로 수도 파이프를 천장에다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폭포수로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세입자하고 짜가지고 재건축이 이 Y기업이. 그리고는 이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 전에 10년 동안은 단 한 사람도 재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Y기업한테 매수당한 모든 세입자들은 재판을 거는데 오늘 이 기사가 10년 만에 현지 부장판사가 영장 나왔다 초유 사퇴라는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급판사들이 전부 매수당했어. Y기업한테 매수당해가지고 이 전부 억울한 일을 당했죠.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사가 이거다고 관계가 돼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3월 11일 날 이제 저기 전자 소송을 하다가 뭐 그날 재판에 나오라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가서 만났는데 그 사이에도 또 2층에다가 또 물을 쏟아서 막 집이 임대를 못하게 방해를 치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세 보증금 달달하고 8년 전에 계약할 때는 시세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한 대가로 특약으로서 이사 갈 때는 자기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고 전세를 빼간다라는 특약인데 그걸 어겨버리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변호사 대주고 이 Y기업이. 그러고 나서 판검사를 다 매수해서 지금까지 36년을 이렇게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중에서는 훌륭한 좋은 공의로운 판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정직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은 그 위에 상관을 갖다 매수해서 Y기업이 이 사람을 갖다가 겁박을 시켜서 할 수 없이 상관이 누르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판결을 하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더라고요. 이런데 이번에는 이제 3월 11일 날 그 저기 서울중앙지법 가서 이렇게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제 4월 1일 날 판결 결과가 나오는데 이 판사는 상당히 정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입자한테다가 이 특약이 이 시세의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그 임대를 올리지 않고 전세 보증을 빼나간다고 전세 보증금 빼나간다고 이게 특약이 돼 있으니까 뭐 이건 취소하라고 그쪽에서 이 세입자 소송을 하는 세입자한테 계속 그렇게 2번 3번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건 취하라고. 그런데도 이게 이제 3번을 재판을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붙였다는 것은 이 세입자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판사는 정직한 판사란 거예요. 그 판사 윗대가리를 갖다 매수해서 또 이 짓거리를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이게 뭐 사법의 개혁이라 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잘못된 것에 굳게 만든 판사에 대해서 이런 영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판사가 정직하게 판결할 수 있고 뇌물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조건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 이재명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런 거 보세요.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영장 나왔다. 초유 사퇴라는 기사인데요. 모빌리티 TV예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Y기업이 세입자를 앞세워서 이 저기 판검사를 매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36년 동안 임대를 단 한 건도 방배 부동산을 매수해서 한 건도 임대 계약을 못하게 막고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나가던 6억짜리 집이 1억에 8년을 동결시켰는데 소송을 받았단 거예요. 특약으로서는 자기가 세 빼다간다는 거죠. 현지 부장판사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받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며 사법부 내부 비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물론 내가 만난 뭐 36년 동안 뭐 세입자들은 100% 다 그 전에 10년 동안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동네 사람이 나보고 인덕이 있다고 어쩌면 당신네 세입자들은 저렇게 얘기 바르냐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집주인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바른데 우리 세입자들이 다 지하 2가구 뭐 2층 세놓고 내가 1층 살 때. 그런데 지금 이 Y기업이 매수하고 나선 세입자들은 뭐 그 6억짜리를 1억에 살면서 자기가 빼다가기로 특약 사는 동안에 임대를 동결시키고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해서 세를 빼다간다라는 특약을 걸어놨는데 그냥 얘들이 하는 소리가 그 집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강남에 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수십억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1억을 특약을 걸어서 8년을 갖다가 혜택을 다 본 세입자가 한다는 소리가 Y기업한테 매수당하는 것들은 전부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갖다가 경매를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은 천정에다가 수돗물을 파이프를 연결시켜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내려서 온 집을 시커멓게 만든 거예요. 참 특히 판사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고 형량을 감경해준 혐의로 구속 절차에 들어간 건데 약 10년 만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게 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이것은 뒤에가 Y기업 장회장이 뒤에서 돈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지금 판사는 상당히 정직하고 판사예요. 여러 번 이 매수당했으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이 저 세입자한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취소하라고 자꾸 그쪽에다가 이건 취소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저 조율해주는 조정위원회를 갖다 붙여줬는데 조정위원회는 100% 매수당해 있었어요. 나하고 세입자하고 처음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세입자에 관해서 싹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말은 전부 중간에 탁탁 잘라버리고 100% 이미 내가 지금까지 매수당한 판사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조정위원회는. 근데 현재 판사는 아직 Y기업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윗대가리를 가지고 매수를 해놓으면 만약에 일반 판사면 그 위에 판사의 직급이 높은 판사를 갖다가 매수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담당 판사한테다가 압력을 넣는 경우도 난 봤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판사도 이렇게 금품 수수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처벌을 하는 것은 잘한다. 내가 Y기업한테 이 세입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뒤에서 재판을 수도 없이 하고 내용 증명서 보내면 나는 전봇대에다가 내가 서울서 살 때는 그냥 소송 중에 그냥 세를 빼서 갖다 교체시켜버리면 됐는데 내가 지금 완도에 와 있으니까 뭐 별장난을 다 치죠. 집을 훼손시키고 천막을 찢어버리고 이게 햇빛 가리게 천막도 난도질 해놨더라고요. 지그들이 천장에다가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 세상에 천장에다가 저 수도관을 설치해서 갖다 물을 쏟는 그런 장난을 치고 싱크대 밑에다 독사를 풀어놨어요. 여기 완도 농가주택에는 독사도 많고 우리는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쥐도 많고 독사도 많고 그러죠.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안 살고 거기 갔으면 기절했을 거야 아마.
어떻게 서울시 내가 관악산이나 청계산이나 우면산 같은데 산기도를 많이 다닌 사람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거기서 했지만 서울에는 독사 뱀이 없어요. 이 방배동 집에서도 당연히 없고요. 1층에도 없는데 어떻게 2층에 독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쥐하고 뱀을 갖다 넣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세입자가 망쳐놓는 것을 페인트 칠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면서 거기 거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애 먹이려고 집을 뺏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죠. 이런 전부 급파사를 매수해가지고 전부 또 그런 짓거리를 해왔어요. 공수처는 재판 결과 금품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2부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스러운 건 아직은 이 판사는 굉장히 정직해요. 뭐 4월 1일 날 뭐 판결이 나겠지만 지금까지 Y개한테 매수당했던 판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기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조정위원회는 100% 매수당했더라고요. 그 시세의 절반값으로 사는 날까지 임대료를 동결해서 그 대신 특약으로서 이사 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간다.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전 사람은 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교체해고 나가죠. 서울 방식이. 우리가 46년을 그걸 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에 형군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의심하고 있다. 뭐 공수처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 사이에 오간 금품과 A 부장판사가 형량을 낮춘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20여 건의 사건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랬는데 배우자 향수 등 아들 돌반지 이거 총 370만 원은 껌값이에요. Y기업은 내 자동차에다가 뭐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동차 새로 바꾼 자동차에다 도청장치 설치하는데 300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판사한테 돈 줘서 검사나 판사한테 돈 줄 때는 최소한 몇 천이라고 봐야 되죠. 규모가. 뭐 세입자한테 돈 집어주는 것도 규모가 엄청 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 가운데 최소 12건 이상을 담당했으며 이 중 9건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결 사례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그 중에서 훌륭한 판사도 내 봤어요. 지금 판사도 이 세입자가 시세의 절반값으로 8년을 임대를 동결시키고 지금 현재 6억짜리를 1억에 8년을 갖다 동결시켰으니까 내가 그걸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2억 정도로 손해봤더라고요. 뭐 그 수십억짜리 집을 1억 보증금 가진 세입자가 나한테는 2억을 손해를 끼쳐놓고는 자기의 모든 그 특약의 혜택은 다 받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그리고 새가 못 나가도록 Y기업하고 짜고 새가 못 나가도록 천정에다가 수도관을 설치해놓고 물을 갖다 온 집을 물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2023년 7월에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940m로 비교적 짧았고 숙주운전 상황이었던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설명됐다. 또 다른 사례는 반복 범행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 징역 1년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조정했다. 이러한 판결들이 금품 수수 의혹과 맞물려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Y기업이 세입자를 가지고 했던 것은 전부 나는 변호사비 대놓고 이렇게 함정을 파서 이런 걸 당했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판사는 상당히 조정위원회를 붙여줬는데 조정위원회가 100% 매수당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담당 판사 4월 1일 날 판결 내린 이 판사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정직하고 바른 판사다. 아직 Y기업한테 돈 받고 그런 건 안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이번 그러니까 저기 조정위원을 붙였네. 조정위원을 이미 Y기업이 갖다 매수했더라고요. 여자 조정위원회인데. 벌써 처음 거기 만났는데 이한테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 사정을 빤히 알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지요. 이 사건은 시세의 절반값으로 그때 당시에 절반값으로 돈을 주면서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하고 나갈 때는 새로운 그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세를 빼나간다. 이게 특약이다. 그래서 이 8년 동안을 지금 시세가 6억짜리 집을 1억에 8년 동안을 동결시켜줬다. 근데 소송을 걸어왔다. 근데 소송을 거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의 목적이 없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계약하려면 방해를 치니까. 그리고 못당하게 천장에다 물을 갖다가 수도관을 설치해놓고 물이 천장에서 쏟아지게 만드니 직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 못당하게 방해를 치고 집을 뺏고 경매로 넘기겠다는 소리죠 이게. 입에서 세입자가 1억짜리 6억짜리 집을 1억에 살면서 8년을 동결된 세입자 입에서 Y기업한테 매수당한 세입자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뭡니까? 전부 하나같이 경매 붙이겠다는 거예요. Y기업은 자기가 이 재건축 하려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이런 내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 뭐 엄청난 뭐 재력가이면서 집도 잘 지어진 집이고 그걸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집이고 빌딩도 여러 채 가진 사람인데 Y기업이 뺐는데 그 집만 뺏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친 데 동원된 그 집 막내 아들의 친구를 가지고 해외로 도피시켜버려요. 뭐 4개월 만인가 6개월 만에 그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36년째 Y기업한테 당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Y기업은 전부 급판사를 매수해서 이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들이니까. 지금도 Y기업은 2층 세입자를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집에다는 집을 훼손시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못하게 방해를 치고 이 짓을 하죠 지금. 이번 사건은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직 판사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은호 게이트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수도 없이 Y기업한테 매수당한 판사를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판사는 이 세입자한테다가 그 취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조정위원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매수당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소리죠. 이런 판사들 경우에는 Y기업이 그 윗상관한테다 매수 돈을 줘가지고 막 이빨이 안 통하고 정직한 판사는 그 윗상관을 매수해요. 부장 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을. 그래가지고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그 판결을 굳게 만들더라고요. 2018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억대 구품받은 제보로 구속 기소됐고 공수처는 향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인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재판 후 공정성과 사법부 내부 통제 문제까지 연결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TV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영장 나왔다. 초유 사태라는 기사인데 내가 볼 때는 이 판사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Y기업한테 매수당한 판검사들은요 몇천 단위죠. 이런 세입자들 뭐 내 자동차에다 도청장차다 들킨 놈이 그러더라고요. 관악구 부동산이 뭐 300만 원 주고 그 Y기업이 갖다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저 부동산에 내 자동차에 도청장치 갖다 설치하는데도 300을 주는데 판사한테다 여기 전부 합쳐봤자 뭐 300 얼마 받았다는데 이 사람은 재수 없는 거죠. 뭐 배우자 향순이 무슨 아들 돌반지 이런 것은 우리 세입자 옛날에 2층 세대기 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돌이 돼서 내가 지금은 금값이 비싸지만 돌반지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받고 그걸 금품이라고 이렇게 형을 받는 거 보면 좀 딱하죠. 실제 이 Y기업이 매수당하는 우리 세입자들 매수해서 수적처럼 부리는데
이 세입자들한테도 달달이 이게 재건축 사무실에서 새벽 1시에 돈복들 받고 웃고 나오다가 벌써 이 같아 매수당하면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힘들게 들어와서는 가난했다가 이 와이김한테 돈 먹고 우리 집 죽이게 합세하면은 돈을 엄청 잘 써요. 번들번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규모보다 이 사람은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 향수나 아들 돌반지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Y기업 같은 경우는 뭐 37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뭐 부장판사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에서는 좀 딱한데, Y기업 같은 경우는 뭐 환경청에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3만 배 카드뮴이나 비소를 갖다 흘려보내고 뭐 안동 때문에 거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오염시키고 있는 이 Y기업은 이 그 환경지에서 오면은 돈복도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항시 준비해놨다가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겨주면 건파사들 다 매수해가지고 다 없는 걸로 무죄로 만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세계 1인 그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그런 기업을 중국 자본하고 그 기업 사냥꾼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그 정보 기술을 전부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게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기업 사냥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 건강한 기업을 넘어서 중국한테 넘기는 그런 짓거를 하다가 발목이 잡혔죠. 이번에 뭐 묻지마 살인된 디도스 사이버 테러 이런 짓을 했던 Y기업이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이때 당시 내 블로그 글도 보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 재건축을 무효시켜버렸어.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집 죽이는 데는 돈을 뭐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랬다고 뭐 부동산 단골 부동산 할아버지가 나한테 일러주니까 내가 알았죠. 두 사람이 뭐 전부 한 군데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술도 먹이면서 봉투 줬다고 그때 자기는 안 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한 사람이. 이러면서 세입자를 앞세워서 변호사 사주고 건파사 매수하고 이 뭐 변호사 소송비 되고 시세의 절반값으로 지금 절반값도 아니죠. 6억짜리를 1억에 8년을 동결시켜 놨더니 특약으로서 그 전세 보증금 빼나간다라는 특약을 어기고 뒤에서 Y기업이 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놨는데 지금 이 담당 판사는 조정위원을 붙이고 여러 번 이 사람한테 그 취소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직은 Y기업이 손을 못 댄 거다. 근데 조정위원회는 100% 손을 댔더라고요. 와서는 벌써 조정위원회가 내가 몸이 그때 아파가지고 3월 11일 그 전에 전자신문 전자 그 재판을 했는데 3월 1일 날 서울중앙 거기에 이제 방배동 집에 대한 것이니까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완도에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조정위원회는 매수당했어 100%. 그러나 거기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매수당했지만 그쪽 편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판사는 굉장히 신중하고 바르게 판결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판사라서 참 Y기업이 저 손을 대면 또 저런 사람도 참 아깝게 또 넘어가겠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여러 번 취소하라고 그렇게 저쪽 고소한 그 세입자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3년 전에 6억이었어요. 우리 2층 독채죠. 단독주택에. 그런데 그때 6억인데 지금 6억이 넘는 그 집을 전세 6억이 넘는 걸 1억에 50만 원을 그것도 2억 그 당시는 2억 5천 시세 절반값 2억 5천을 줘야 되는데 뭐 자기 아들 연예인 만드는데 그거 돈이 없다고 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세보다 절반값이니까 서로 계약하려고 그러죠. 전부대에 붙여놓은 걸.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시세 그 절반값으로 이걸 한다라니까 전세인 줄 알았더니 계약서 쓰기 직전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 전 세입자를 은행 대출 받아서
줬기 때문에 이거 갚아야 된다. 2억 4천을 갚아야 되니까 전세 안 된다. 월세 안 된다. 그런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 자기가 잘 꼬박꼬박 낼 테니까 제발 좀 1억밖에 없으니까 1억에 월세 50으로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애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내가 그냥 해줘 버린 거죠.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그 전에 사람들은 5년만 임대를 안 올려줘도 감사하다라고 조경업자인데 지하 그 앞마당에 조경을 다 해놓고 가고 이런 착한 사람만 보다가 이 Y기업한테 매수당하면 완전 악질로 변해요. 사람이 인성이 바뀌어 버려요. 오늘 모빌리티 TV에 10년 만에 현지 부장판사 영장 나왔다. 초유 사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내 자신이 지금 그 방배동 부동산하고 짜고 이 Y기업 재건축하고 세입자하고 짜고는 36년 동안 단 한 건도 임대 계약을 못해요. 그리고 전봇대에 붙여놓는 것도 내 저기 핸드폰으로 하나도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의 전화가. 그러니까 우리 지하 세입자가 어제 내가 붙였던 그걸 뜯어서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있으면서 왜 광고를 내놓고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붙이지 마세요. 내가 가서 계약할 거니까. 그래서 지하는 계약이 됐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2층이 계약이 되는데 2층이 이런 지금 Y기업한테 여기 종료됐네요. 300에서. 오늘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사법에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판사들의 잘못된 것은 다시 이런 걸 이렇게 다시 손바닥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은 금품 수수받고 이렇게 Y기업한테 여러 가지 매수당해서 피해봤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큰 좋은 점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사법개혁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이 방배동 일대 이쪽에 아파트 짓는 것을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36년째 뭐 우리 집 죽인 데는 돈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이 방배 부동산들한테 해놓고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은 10명의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죽하면은 그 강남에서 이 완도로 기촌을 했겠어요. 예, 기촌해서 몸빼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돌밭 갔다가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양파 마늘 심고 그러고 살지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46년 갖고 있는 저 집을 우리가 아이들 갓난아기 때 친정 부모가 유산으로 준 것을 저걸 사서 구입해서 지금 46년 가지니까 재건축 놈이 아무리 돈 많이 준다는 그 아버지 같으니까 못 팔는 거죠. 못 팔고 그렇게 돌담을 쌓고 삼면이 도로에 끼어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뺏으려고 Y기업이 우리 다른 그 집을 담보로 부모님이 주신 걸 담보로 뭐 상가도 사고 뭣도 사고 뭐 이렇게 한 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임대를 맡고 이런 식으로 다 뺏었어요. 마지막에 그 부모님 유산으로 산 첫 번째 집인 이 집이 하나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세입자하고 짜고 방배 부동산하고 짜고 이 짓을 36년째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살인하고 별짓 다 가지고 지금 완도까지 우리 집 산 뒤에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 이 뒤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새 놈이 살면서 독가스를 보내고 레이저를 쏘고 별짓 다 해요. 하수구에다 독가스를 보내가지고 온 가족이 질식을 하고 그래서 참 이번에 4월 1일 날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에 따라서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Y기업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저번에 조정위원회는 100% 매수당했어요. 우리는 36년 당하다 보니까 매수당한지 정직한 사람인지 그냥 보면 알죠. 이번에 판사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직 매수 안 당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 상관을 갖다가 Y기업이 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분 판결을 하게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모빌리티 TV 10년 만에 현지 부장판사 영장 나왔다. 초유 사태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